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2번째 시간으로 그 고려 후기에 들어와서 그 외적들이 많이 침입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몽골, 원나라죠. 원나라의 침입. 그 다음에 외구의 침입, 홍건적의 침입해서 이런 여러 외적들이 침입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알고 가자. 자, 그 고려 후기에는 이제 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쳐들어와서 결국 고려가 항복하고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구도 어수선한 그 사회 상황을 틈타서 극심하게 침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건너가는 원명교책이라고 그러죠. 원명교책위에 그 홍건적들이 또 꾸준히 그 한반도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외구, 홍건적 해서 계속 그 고려 후기에는 외적의 침입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지속적으로 침입한 건 이제 몽골의 침입이 있죠. 예, 원나라의 침입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저고여 원나라 사신인 저고여가 국경 부근에서 피살이 됐다고 그랬죠. 네, 그걸로 인해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르타크를 중심으로 해서 살레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르타크를 중심으로 이제 침입을 하는데 이때 1차 침입이 끝나고 강화도로 천도를 한다고 그랬죠. 네, 최우에 의해서 네, 강화로 천도를 합니다. 이때가 어느 시기였다? 고려시대 무인 정권기라고 그랬죠. 예, 무신 정변이라서 무인이 잡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이제 실권을 잡고 있을 때 강화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도 이제 사르타크를 선봉장으로 해서 침입을 하게 되는데 사르타크가 그 처인성, 지금의 용인이죠. 용인에서 김윤후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피살이 되니까 이제 그 대장을 잃어서 철수를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때 우리 초조대장경이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거란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고자 했던 초조대장경이 이때 소실이 됩니다. 불타 없어지죠. 그리고 3차는 이제 탕고를 대장으로 해서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 그 다음에 목탑이 소실이 되고요. 초조대장경이 이제 소실되니까 다시 요거 대장경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 그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그게 이제 그 제조대장경이라고 그래요. 초조대장경에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다.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 조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불력으로 몽고의 침입을 막아보고자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6차까지 침입을 합니다. 근데 고려가 이제 계속적으로 침략을 하니까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항복을 하고 이제 그 원의 부마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유무가 피살되면서 무신정권의 마지막 집권자죠. 임유무가 피살되면서 이제 그 무신정권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때가 이제 원종 때인데 원종 때 송승래, 홍문계 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임유무를 살해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무신 정권에 그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에 항복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삼별초죠. 삼별초는 최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별초가 이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종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도로 넘어가게 되고요. 진도에서 이제 그 여몽 진압군한테 쫓겨서 배종선은 진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김통정이 제주도로 옮겨서 다시 항몽투쟁을 하는데 결국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맙니다. 삼별초가 항몽투쟁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 항복을 하니까 이제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죠. 원의 간섭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왕의 칭호에 충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관제를 하나씩 낮춥니다.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설치하는데 정동행성은 원이 일본을 침략해서 일본도 고려처럼 자기네 수하에 두려고 일본을 정벌을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을 설치해서 실제로 2번에 걸쳐서 일본을 쳐들어가요. 일본 쳐들어가는데 그때마다 그 바다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 상륙을 못하고 결국 일본 침략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불었던 바람을 일본에서 가미가제라고 그래요. 가미가제는 한자로 쓰면 신풍이라는 건데 그래서 신이 막아줬다. 신이 막아준 바람이다. 해서 신풍이라고 부르는 가미가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정동행성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일본을 침략했다가 이제 실패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계속 두고 고려 내정을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루가치를 이제 파견해서 다루가치는 몽골의 특수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루가치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를 설치하면서 이쪽을 자기네들이 직접 다스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성총관부는 그 화주, 그 영흥 이쪽이고요. 동령부는 서경,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는 제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방을 설치해서 고려의 매를 징발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녀와 내시를 공출해 갔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곡물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고려에서는 몽골풍이 유행을 하게 돼요. 몽골풍이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권문세족은 친원파들이죠. 앞에 보면은 공녀와 내시 공출에 공녀로 갔던 기씨가 그 원나라의 황후가 돼서 기황후라고 그러죠. 기황후가 공녀가 황후가 되다 보니까 기씨 집안 사람들이 고려에 대단한 그 권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 기철을 비롯해서 기철이 이제 기황후의 오빠죠. 기철을 중심으로 하는 권문세족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원나라의 침입만 있었냐? 그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홍건적 왜구도 수시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건적은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고려를 침략을 하는데 원명 교체계를 이용해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침입했을 때는 이승경, 이방실이 활약을 해서 막아내고 2차 때는 개경에서 공민왕이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복주가 어딥니까? 지금 안동이죠. 예. 안동까지 피신을 하게 되고요. 최영, 이성계, 정세훈, 이방실 같은 사람이 활약을 해서 어쨌든 홍건적의 그 침입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왜구도 계속 침입을 하죠. 왜구도 계속 침입을 하는데
이 왜구들은 13세기 초부터 계속해서 그 약탈을 자행하면서 이제 점점 확대가 돼요. 그래서 화통도감을 설치하게 되는데, 화통도감은 최무선을 필두로 해서 폭약이죠. 예. 그 폭약을 담당하는 화통도감이 설치가 되고요. 최영, 이성계, 박위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왜구를 무찌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최영의 홍산대첩이라든가 이성계의 황산대첩, 그 다음에 박위 스시마 정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수선한 외적의 침입을 하는 이 시기에 이성계, 그 다음에 최영, 이런 사람들이 급부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한 실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가 조선이 세워지는 그 단초를 제공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성계라는 이름이 급부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